여기 지금 별내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 6일 부분 변경된 차량을 내놨고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통합한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쌍용차는 작년 국내에서 픽업트럭 관련해서 87%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픽업트럭 보면은 2002년에 무스토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에 액티언 스포츠, 12년에 코란도 스포츠, 또 2018년에는 렉스턴 스포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차량은 칸이고요. 칸은 19년에 출시가 됐고 스포츠는 18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칸하고 이제 스포츠 차이가, 칸은 스포츠가 5095mm인 반면에 칸은 이보다 긴 5405로 나타나 있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칸이 3m가 넘는 3210, 스포츠는 3100으로 나타나. 적재 용량 같은 경우에도 칸이 더 크고 실을 수 있는 무게도 더 높습니다. 스포츠는 일반 레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칸은 전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터프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했고요.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웅장하면서도 익사이팅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고요. 수직형 구성에 LED 포그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으로 큰 크기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디자인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통합을 한 것이고요. 가로형 그릴하고 이제 밑에 이쪽 수직형 안개등을 통해서 볼드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칸 모델은 그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레터링을 각인시켰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쪽 가니시 쪽에 스포츠는 이제 스포츠가 쓰고 차량은 칸이기 때문에 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콤비 램프는 면발광 LED를 적용을 했고요. 외관 디자인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미지를 띄고 있고, 그릴 크기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쌍용차의 디자인이 이전과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칸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가 있는. 오토 클로징도 적용이 되고요. 운전석은 전동식인데 동승석은 이제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2열은 시트백 쪽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USB 포트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 12V 이쪽 보여지고요.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앰프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소음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선바이저는 이런 식으로 LED 타입은 아닙니다.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은 이런 식으로 스텝 폭을 이제 간결하게 했다는 게 변화입니다. 밟을 때 편안하고요. 평소에 앉는 상태에서 뒤로 가서 앉아보면 이쪽에도 또 손잡이 있고요.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고 발 공간 여유가 있고요. 무릎 공간도 괜찮고 헤드룸 괜찮고요. 속도가 살짝 세워져 있어서 불편한 게 조금 있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눕혔으면 좋았을 텐데. 2열 쪽에는 그냥 통풍구 있고요.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 따로 뭐 시트, 따로 2열 시트가 박혀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여기 2열에는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6단 변속기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엔진이나 이런 변속기는 변화는 없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이 큰 폭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뭐 플라스틱 유로 되어 있고요. 만져보면 요것감은 없지만 부분 변경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런 헤드램프는 변한 게 없고요. 이런 식으로 LED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은 20인치 대구경 20인치 스퍼터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 금호 타이어에 금호에 크루젠이 적용이 됐습니다. 새롭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 17인치랑 18인치 알로이 휠이 있고요. 18인치 같은 경우에는 블랙 휠이 적용이 되고 20인치 스퍼터링 휠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블랙 휠로 할 수도 있고요. 외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 색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빨간색 커버가 보이는데요,
레드커버라고 하는데 다이나믹 패키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LED 기능 위에서 들어간 구성품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트림에는 나파가죽 소재 시트가 적용이 됐고, 내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브라운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블랙 헤드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트림부터 기본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변화된 게 A필러의 손잡이가 적용이 됐는데 플라스틱 소재고 조금 미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7인치 대화면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변화된 거는 없고요. 그대로 적용이 됐고, 모드 같은 경우에 일반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RPM 연계 모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릴 때 푹 떨어지면은 이게 소리도 크고 위험할 수 있는데, 내릴 때 보면은 손을 떼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천천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차량은 이제 칸이니까 칸은 1262리터로 나타나 있고, 스포츠는 이보다 적은 1011리터거든요. 스포츠보다는 24.8% 싸고 나타나 있고, 중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보다 75% 증대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500kg입니다. 이 500kg은 다이내믹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모델에 가능한 적재량이고요. 다이내믹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 구성된 게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높이를 10mm 가량 상승을 시켜서 홈로 주파 능력을 개선해 줬습니다. EXDI 220 LET 디젤 엔진과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변화된 거는 없고, 칸 같은 경우에는 적재 능력을 할 수 있게 최고 출력은 똑같은데 87마력으로 똑같은데 최대 토크가 스포츠가 40.8이거든요. 칸은 이보다 더 높은 40.8kgm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어백은 이제 스포츠랑 칸 다 6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제가 차량 안에서도 보니까 차선 유지 보조는 안 되고 경보, 이탈 경보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주행은 나가지 않고요. 풋레스트 보면은 조금 좁은 감이 있긴 한데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보면은 열선 3단계랑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도 적용이 됐습니다. 가격 구성 보면은 와일드에 핸들 열선, 그리고 오토 클로징, 와이퍼 결빙 방지, 1열에는 히팅 시트만 적용이 되고요. 해당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프레스티지로 가야지 적용이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고자 하면은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이쪽 열선 1열 통풍도 프레스티지에 적용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프레스티지로 가야지 쓸 수가 있고요. 안전보조 장치 보면은 노블레스에 가야지 후측방 경고, 그리고 차선 변경 경고, 그리고 후측방 접근 경고, 또 긴급 제동 보조,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스마트 하이빔, 앞차 출발 경고, 그리고 전방 감 센서, 이런 것들은 노블레스로 가야지 적용이 됩니다. 노블레스로 가야지 해당 20인치 스포터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와일드에는 프로젝션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HID 적용이 됩니다. LED 리어 콤비는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제 해당 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가 2,856만원이고 프레스티지는 3,165만원, 그리고 노블레스는 3,649만원인데,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그 포드의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가 5천만원에 가까운 4,990만원이거든요 가격 차가 많이 나고, 랩터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이 넘는 6,390만원이라서 칸이 가격 면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편이고요. 지프의 이제 경쟁 차량인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천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칸의 장점은 칸하고 스포츠 모두 연간 자동차세가 28,500원이라는 게 장점이 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차량 가격의 1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